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가로저으실 겁니다. 몸 어딘가는 늘 삐걱거리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하고 어제 먹은 약이 오늘도 그대로 남아있고 거울 속에는 어느새 낯선 노인이 서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운이 좋다고 선뜻 말하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부러워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야말로 70이 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상팔자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70을 넘긴 당신,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왜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사람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진짜 상팔자가 되는지 그 해답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오늘도 편한 노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면 다 편해진다. 정말 그럴까요? 70이 넘고 나서 오히려 더 복잡해진 것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관계도 복잡하고, 몸도 복잡하고, 마음은 더 복잡합니다. 아직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아직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고, 아직도 뭔가를 더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 그 느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정작 주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장 편안하고 가장 밝게 웃으며 사는 노인들은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큰 집에 사는 분이 아닙니다. 자식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돈이 아주 넉넉한 분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수록 분명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 오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가려 합니다. 70을 넘겨 진짜 상팔자로 사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 76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름은 박씨 할머니. 슬하에 자녀가 셋이나 있었지만 몇 해 전부터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작은 다세대 주택에 반지하 방 한 칸. 창문 밖으로는 행인들의 발목만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할머니를 보며 참 딱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식들이 저렇게 해드리나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박씨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직접 뽑은 나물로 밥상을 차리고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화분 3개, 이름도 붙여두셨더군요. 제일 큰 것은 복동이, 중간 것은 희망이, 제일 작은 것은 막내라고요. 아침마다 그 화분들에 물을 주시면서 오늘도 잘 자랐네, 참 잘했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손주를 어르듯이. 취재를 나간 한 방송 작가가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그 화분을 바라보시다가 주름진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며 대답하셨습니다. 외롭지. 근데 있잖아. 나는 이 방에서 제일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거든. 뺄 것을 다 빼고 나니까 남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저 꽃 한 송이도, 저 라디오 소리도 다 보물이야. 그 말이 방송을 통해 나간 후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게 진짜 부자다. 나는 큰 집에 살면서도 저 할머니보다 가난하게 살았구나. 진짜 행복이 뭔지 배웠습니다. 비움은 가난이 아닙니다. 비움은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필요하다고 착각하며 채워왔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통장 잔액, 더 화려한 자식 자랑. 그것들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달렸고, 평생을 모았고, 평생을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70을 넘기고 나서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그토록 채우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심리학자 폴 발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선택과 집중에서 온다고요. 즉, 나이가 들수록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필요 없는 것을 덜어내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 어른의 선택입니다. 70이 넘어 상팔자로 사는 첫 번째 조건. 바로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쥐고 있으면 쥔 것만큼 무겁습니다. 놓으면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면을 놓고, 비교를 놓고, 남의 시선을 놓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버리기가 무서워서 쥐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세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 깊어집니다. 내려놓는 것. 쉽게 말은 하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를 내려놓는 일은 더욱 그렇습니다. 70이 넘어 상팔자로 사는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관계의 정리에 있습니다. 충청도 어느 농촌 마을. 72살의 이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젊어서 사업을 꽤 크게 하셨습니다. 인맥도 넓으셨고 명함첩이 서너 권이 될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으셨지요. 가는 곳마다 이 사장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고 연말이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기울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명함첩에 적힌 번호를 눌러도 신호만 길게 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 많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처음에는 배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술로 지새운 밤도 있었고 이불 속에서 혼자 울기도 하셨다고요. 벽에 기대어 멍하니 천장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곱씹으셨다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그 많던 관계들이 사라지고 나서 오히려 진짜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 하나, 그 친구가 쌀 한 포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말없이 그냥 텐마루에 내려놓고 갔습니다. 오래 사귄 이웃 한 명이 직접 담근 된장을 들고 왔습니다. 지나가다가라는 말과 함께요.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몰랐어요. 그 중에 진짜가 누구인지. 다 떨어지고 나서야 보이더라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셋이 그 수백 명보다 몇 배는 더 소중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연구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는 무려 80년 이상 진행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부도, 명예도, 학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단 두세 명과 함께하면서도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구는 말합니다.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요. 70이 넘어 상팔자로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를 끊었습니다. 에너지만 빼앗아가는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연락이 와야만 연락하는 관계, 줄 때만 받고 없을 때는 모르는 척하는 관계,
내 이야기보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관계. 그런 관계들 앞에서 70 넘은 어른들은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대신 진짜 따뜻한 사람 곁으로 갑니다. 그 사람이 하나여도 됩니다. 둘이어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래 사귄 친구와 마주 앉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나누는 그 시간이 수십 명이 모인 화려한 자리보다 훨씬 더 뜨겁고 오래 남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한 사람의 온기가 1000명의 형식적인 안부 인사보다 더 깊이 스며듭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진짜 한 명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팔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걸까요? 70이 넘어서도 또렷한 눈빛으로, 구부러지지 않은 등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다니는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갑니다.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팔자의 조건, 몸을 아끼되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몸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십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큰 병인가 싶고 뭔가를 먹을 때마다 이게 몸에 좋은지 나쁜지를 먼저 따집니다. 운동도 혹시 다칠까봐 못하고 외출도 넘어질까봐 꺼려집니다. 이러다 보면 삶의 반경이 점점 좁아지고 마음도 덩달아 움츠러듭니다.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늙어서 뭘 관리해.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가면 그만이지라는 식이죠.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이것도 오래지 않아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상팔자들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8배 최씨 할아버지. 이분은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공원을 2바퀴 걷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단 매일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걷고 추운 날에는 털모자를 쓰고 걷습니다. 10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세요? 그분의 대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습관이 되면 안 하는 게 더 불편해. 이제 걷지 않으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거든. 몸이 먼저 원하더라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년기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하루로 따지면 20분 남짓. 그게 전부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걷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지키고 뇌혈류를 늘려 인지기능 저하를 막으며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해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걸으면서 보이는 것들, 스치는 바람, 계절의 냄새,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살립니다. 또 한 가지, 상팔자 어르신들은 먹는 것에 관해서도 달랐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제철 채소, 된장국, 잡곡밥, 생선 한 토막, 딱 이 정도였습니다.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비싼 영양제를 잔뜩 챙겨 먹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같은 시간에 먹고 매일 조금씩 남기고 절대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건 딱 3숟가락만 먹어. 그 다음엔 아쉬울 때 멈추는 게 제일 건강한 거야. 어느 90살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이게 정말 90살 몸이 맞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합니다. 몸을 아낀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무리하지 않게, 꾸준하게.
이 세 가지가 70 이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몸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건강. 이것이 네 번째 상팔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상팔자의 조건, 원망 대신 감사를 택한 사람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5세 강씨 할머니. 이분의 삶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다지 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26에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세 아이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두부를 팔고 낮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봉투 붙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손이 늘 텄고 허리가 늘 아팠습니다. 자식들이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다고요. 남들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당신은 누리지 못했다는 서러움이 마음 한켠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원망스럽지 않아? 아빠 일찍 보내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억울하지 않아? 할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지. 서럽지. 근데 있잖아. 그 원망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제일 힘들더라. 아무것도 안 해줬거든, 그 원망이. 내 허리 한 번 안 펴줬고 내 손 한 번 안 따뜻하게 해줬어. 그래서 내가 먼저 버렸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감사할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내 아이들이 건강한 것도, 오늘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것도, 이 햇볕도 다 감사한 거야. 이 할머니의 말씀은 단순한 감성이 아닙니다. 과학이 이미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 로버트 에몬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것을 3가지씩 기록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면의 질이 높고 면역력이 강하며 만성 통증에 대한 내성도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감사가 단순히 좋은 마음 자세가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반면 원망과 분노를 오래 붙들고 사는 경우는 어떨까요? 만성적인 분노와 원망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장기간 높여 심혈관 질환, 면역 억제, 수면 장애, 인지기능 저하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즉, 원망은 몸을 갉아먹습니다. 70이 넘어 상팔자로 사는 분들은 대부분 이 진실을 이미 체득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원망을 지금 이 순간 내 에너지의 주인 자리에 앉혀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선택. 이미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아직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이야기의 절반을 넘어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상팔자들에게는 아직 밝히지 않은 비밀이 3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중 5번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내용입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5번째 상팔자의 조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70이 넘으면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제 다 살았는데 뭘 기대해라는 말들이요.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다섯 번째 상팔자의 조건. 여전히 작은 설렘을 가진 사람입니다.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1살의 정씨 할아버지는 69살에 그림을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 일을 하셨는데 퇴직 후 무료한 날들을 보내시다가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발견하셨습니다. 에이, 내가 무슨 그림을이라며 처음에는 문 앞에서 망설이셨는데 어쩌다 한번 들어가 보신 게 시작이었습니다. 2해가 지난 지금 이 할아버지의 그림은 지역 전시회에도 걸렸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드셨는데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중에는 멀리 해외에 사시는 교민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그림 한 획 그을 때 손이 떨렸어요. 근데 그 설렘이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거든. 내일 뭘 그릴까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 떠져요. 그게 나를 살게 해.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일본의 의학자 나카무라 히데키는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연구하며 오키나와 장수 노인들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오키나와는 세계에서 100세 이상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좋은 식단, 맑은 공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 노인들 모두에게 아침에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텃밭에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할머니,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할아버지, 오늘 낚시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할아버지. 거창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나만의 이유. 그것이 사람을 살게 합니다. 70이 넘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것과 작은 설렘 하나를 품고 내일을 기다리며 사는 것. 이 둘의 차이는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5년,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지금 당신에게 설레는 것이 있습니까? 아주 작아도 됩니다. 내일 읽을 책 한 권, 이번 주말 가고 싶은 카페 한 곳, 오랜만에 전화해보고 싶은 친구 한 명.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설렘이 당신의 심장을 다시 두드립니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시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잘못 이해하고 계신 주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팔자들은 과연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노후에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과연 그럴까요? 6번째 상팔자의 조건. 돈과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 이미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시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돈이 없으면 당연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돈에 대한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돈을 목적으로 보는 사람과 도구로 보는 사람. 이 둘의 삶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영원히 부족합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필요하고 10억이 있으면 20억이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이 불안은 금액이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노후에도 그 불안이 계속됩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고 한 번 외식하고 나면 괜히 죄책감이 들고 자식한테 손 벌릴까봐 노심초사합니다. 돈이 삶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도구로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 누릴 것을 누린다. 이것이 그들의 태도입니다. 적게 가졌어도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쓸 때 기쁘게 쓰고 나눌 때
가벼운 마음으로 나눕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73살의 박씨 할머니. 국민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받으십니다. 객관적인 숫자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60만 원을 쓸 때마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번 달 꽃 한 다발 사는데 10,000원, 오래된 친구 만나는데 2만 원, 시장 나들이 교통비 5,000원.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때마다 아이처럼 기뻐하십니다. 있는 만큼 쓰면 돼. 없는 데서 꺼내 쓰려고 하면 불안하지. 있는 만큼 쓰면 언제나 딱 맞아. 이 단순한 철학이 그분의 얼굴에 주름 사이사이 따뜻한 빛을 심어두었습니다. 노년기 경제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은 말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돈의 기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고요. 건강 유지, 기본 식비, 약간의 여가, 그리고 비상금. 이 네 가지만 확보되어 있다면 삶의 만족도는 금액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출 통제감, 즉 내가 내 돈을 내 뜻대로 쓴다는 느낌이 훨씬 더 행복과 직결됩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 그것이 얼마이든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당신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부족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해서 불행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이 가진 것은 갑자기 충분해집니다. 이제 7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원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7번째 상팔자의 조건. 자식 걱정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실 겁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내 새끼인데. 맞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려는 이야기는 사랑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8배 이씨 할머니.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46이 된 지금도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 할머니는 아들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십니다. 아들에게 전화하면 왜 이렇게 됐냐, 좀 더 열심히 해라, 저 집 아들은 이렇게 한다더라는 말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아들은 그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반면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75세 최씨 할머니. 이분도 딸이 하나인데 딸은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더 힘든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다르셨습니다. 내가 딸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더 큰 도움이야. 내가 쓰러지면 딸이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해. 걱정은 딸한테 맡기고. 그 할머니가 딸에게 전화할 때는 걱정 대신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늘 날씨 참 좋더라. 너도 잠깐 바람 쐬어. 밥은 먹었어? 엄마는 오늘 국수 해 먹었는데 맛있더라. 딸이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어깨가 가벼워진다고 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것을 보면서 자라는 자식은 그 불안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나이 들어서도 자기 삶을 즐기며 사는 것을 보는 자식은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얻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당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말 한마디보다 어떤 유산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자식의 마음에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8번째 상팔자의 조건. 이것은 어쩌면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어디에 있어도 진짜 상팔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8번째 상팔자의 조건.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 너무 들어보셨다고요? 너무 식상하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식상한 말 속에 감춰진 정말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81살의 김씨 할아버지. 이분은 5년 전에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의사가 수술 전에 가족들을 따로 불렀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눈을 뜨셨을 때 할아버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그대로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천천히 들어 자신의 손등을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지고 반점이 생기고 투명하게 비치는 혈관이 보이는 그 손. 그 손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 손이 아직 여기 있구나. 그분은 퇴원하시던 날부터 삶이 달라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튼을 걷고 햇볕을 맞으십니다. 그 햇볕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그렇게 좋으시다고요. 밥 한 술 뜰 때도 천천히 씹으십니다. 맛을 느끼기 위해서요. 이웃을 만나면 한 번 더 눈을 맞추십니다. 어쩌면 마지막 인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까울 게 없어. 화낼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어. 그냥 오늘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 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그 흔한 노인의 쓸쓸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깊고 고요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상팔자의 얼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매일 비장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나친 걱정으로 내일을 미리 살지 말고 해결 안 된 과거를 들고 오늘로 오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음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마음 챙김,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하지요. 이 개념은 최근 수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노인 심리 치료와 인지 기능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 지금 이 순간의 숨소리, 창밖의 소리, 손의 온도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8가지 상팔자의 조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둘째, 진짜 관계를 가진 사람. 셋째, 몸을 아끼되 겁내지 않는 사람. 넷째, 원망 대신 감사를 택한 사람. 다섯째, 여전히 작은 설렘을 가진 사람. 여섯째, 돈과의 관계를 정리한 사람. 일곱째, 자식 걱정을 내려놓은 사람. 그리고 여덟째, 오늘 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사람. 이 8가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이미 이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렵고 알고 있지만 자꾸 잊혀지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채널 편한 노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잠깐 멈춰서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공간. 그것이 이 채널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담아 가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8가지를 한꺼번에 다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이면 됩니다.
천천히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삶의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가볍게,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70이 넘어 상팔자로 사는 사람. 그것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아닙니다.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어진 이 삶을 가진 것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상팔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께 따뜻한 손 내밀어 주시는 일이 되실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70이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되는 법.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편한 노년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따뜻하게 하루 보내십시오.